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순의 어느 아침입니다. 눈을 뜨고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익숙했던 떨림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단단하고 가벼운 감각이 느껴집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발걸음이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집니다. 마치 40살 무렵처럼 말이죠. 방 안을 몇 걸음만 걸었을 뿐인데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차오릅니다. 아직 내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구나. 이것은 마치 기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마시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음료, 쌀쌀한 날씨에 몸을 덮이거나 아침에 정신을 깨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차들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근섬유의 재생을 도와주는 생리활성 성분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순을 지나면 우리 몸은 매 10년마다 근육의 3-8%를 조용히 잃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겨워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익숙했던 산책길조차 갑자기 벅차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츰 우리의 자신감과 독립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마저 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손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재생할 수 있고 올바른 영양과 신호를 받으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를 통해 근육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세 가지 차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차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전통을 간직했을 뿐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노년층이 예전처럼 힘차고 자신감 있게 걸음을 옮기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을 단순한 습관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건강한 몸과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나이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낮은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익숙한 공원 산책에서 다리가 평소보다 빨리 지치는 순간, 가벼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 때 손이 떨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모든 변화는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 바로 나이로 인한 근육 손실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매 끼니마다 고기와 생선, 달걀과 우유가 몸에 이렇게 말해주는 신호였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고 힘을 유지하라. 하지만 예순이 가까워지면 몸은 점차 단백질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를 동화 저항 (Anabolic Resistance이라고 부릅니다. 20살, 30살 때는 쉽게 켜지던 스위치가 이제는 녹슬고 뻣뻣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영양이 들어와도 근육에 강한 성장 신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뚜렷한 상처가 아니라 하루하루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서서히 근섬유를 파괴하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점점 약해지는 집이 힝애미에게 갉아먹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 하나하나가 마치 고속도로처럼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근육까지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길은 느려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근육은 재생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보이지 않는 폭풍을 만듭니다.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는 줄고 영양은 부족하며 손상은 더 많아지는 상황. 결국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힘은 사라지며 자신감마저 걸음마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자연은 우리에게 조용한 선물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차 한 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차들은 강력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다시 한번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아니지만 몸이 본래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차는 아주 먼 곳 남아프리카에서 옵니다. 현지인들은 그것을 루이보스 로이버라고 부릅니다. 이 붉은 차는 오직 이 땅에서만 자라는 관목의 잎으로 만들어집니다. 루이보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마셔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이보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 부드러움 때문이 아니라 독특한 항산화 성분인 아스팔라틴, 아파라틴과 노토파진, 노토파긴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보이지 않는 경비병처럼 몸속의 염증 불꽃을 꺼뜨리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을 하나의 건설 현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연기와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설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루이보스는 마치 소방대처럼 그 환경을 정화해 주어 일꾼인 근육세포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학술지 피토메디신, 파이토메디신에 실린 한 연구는 루이보스 추출물이 성인의 염증 지표를 현저히 낮추고 항산화 상태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예순이 넘은 사람들에게도 근육 회복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가 정말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사실 루이보스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은 일정하게 연료를 공급받아 갑작스러운 에너지 고갈을 겪지 않습니다. 커피처럼 잠깐 폭발했다가 급격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루이보스는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70세의 한 환자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루이보스를 저녁 습관에 더한 지 몇 주 만에 아침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그는 루이보스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곁을 지키며 기꺼이 길러주는 온화한 동반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이보스는 본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마시기 쉬워 매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루이보스가 첫 번째 문이라면 두 번째 문은 이미 수백만, 수천만 사람이 친숙하게 마셔온 차, 바로 녹차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녹차는 오래도록 건강과 각성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녹차 잎 속에는 EGCG, 즉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장 많이 연구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한겸 작용과 세포 보호는 물론 근육 회복을 돕는 능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이 실린 한 연구는 EGCG가 지방 산화를 개선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운동 효과를 높이는 의미가 있지만 예순을 넘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느려진 근육 재생 과정을 보완해준다는 점입니다. 녹채는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신경계를 자극하고 운동 협응 능력을 개선해주지만 너무 과하지 않아 손떨림이나 불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더구나 녹차 특유의 아미노산인 L테아닌과 결합되면 가볍고도 안정적인 각성 상태가 만들어져 집중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녹차의 쌉쌀한 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쓴맛의 대부분은 잘못된 우려내기에서 비롯됩니다. 물 온도가 지나치게 뜨겁거나 너무 오래 우리면 잎차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집니다. 단지 75도에서 80도 사이의 온도에서 2, 3분간 우려내기만 해도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심지어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는 녹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맛이 살아날 뿐 아니라 비타민C가 EGCG의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예전에 한 65살 남성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 대신 녹차로 바꾼 것은 그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줄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리가 더 유연해지고 수면도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녹차를 노년의 평온한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 번째이자 1위를 차지한 채 도달합니다. 아마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아슈와간다 뿌리차입니다. 이 차는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유래해 3,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종종 인도산 인삼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아슈와간다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오래된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슈와간다 뿌리에는 위타노리드라는 아답토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순을 넘긴 이들에게 아슈와간다는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 안전한 범위 안에서 남녀 모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근육 성장을 자극합니다. 둘째, 나이로 인해 느려진 근단백 합성을 촉진합니다. 셋째, 근육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국제 스포츠 영양학 회지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는 아슈와간다를 보충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력과 근육량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음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식단이나 운동량을 크게 바꾸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즉 단지 아슈와간다를 더했을 뿐인데도 몸은 쇠약함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슈와간다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말린 뿌리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달여서 물만 걸러 마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유와 계피를 조금 곁들이는데 이는 아슈와간다 특유의 흙내음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점을 더해줍니다. 우유는 부드러운 단백질을 보충하고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한번 68살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시장을 다녀오면 피곤해 지쳐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슈와간다 차를 저녁마다 한 달간 마신 후 다리가 다시 강해진 것 같고 통증이 줄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산책할 의욕까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잃어버린 젊음을 다시 되찾은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생리적 효과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매일의 차 한 잔은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는 단지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자유롭게 걸을 자격이 있다. 루이보스, 녹차, 그리고 아슈와간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세 가지 선물이지만 이들이 함께할 때 하나의 삼각 구도를 이룹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근육 재생을 촉진하는 삼각형.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신호가 쌓여야 몸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벽을 이루듯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차만 마셔도 충분한가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차는 기적이 아니라 촉매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진짜 열쇠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잔은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이어진 100잔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이들 중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지 몸이 건강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결코 힘의 끝이 아님을 믿는 확신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삶의 최우선이자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장. 여기까지 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매일 알맞은 차만 찾아서 우려내 마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힐 때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꿈으로 남을지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단 한 잔의 차로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무엇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습관과 그 꾸준함에 있습니다. 채는 분명 항염 성분도, 혈액순환을 돕는 힘도, 근육을 자극하는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시고 잊어버린다면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찰나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 고기를 더 먹고 우유를 더 마시고 달걀을 더 먹으면 근육 손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순을 지난 뒤에는 우리 몸이 단백질에 예전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동화 합성의 스위치는 이미 녹슬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먹어도 예전만큼 근육이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차가 깨우는 자로 등장합니다. 차는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녹슨 스위치를 다시 켜라. 들어온 영양을 활용하라. 즉 차는 단백질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단백질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를 마시는 것과 건강 보조제를 먹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차는 단순히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루 속의 순간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의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뜨거운 물을 따르고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허브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신적인 순간은 그 어떤 알약도 결코 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반전은 세 가지 차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활의 일부로 매일의 리듬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적의 약처럼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곁을 지켜주는 친구로 여긴다면 하루하루가 쌓여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 차가 효과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만큼 꾸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힘은 멀리 있는 비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들을 날마다 반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안에서 우리의 몸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고 팔이 충분히 힘을 내지 못할 때 세상은 갑자기 좁아집니다. 멀리 가기를 꺼리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주저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많은 길조차 건너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팡이가 필요해지고 다음 날에는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기 집 문 밖조차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독립심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장을 보고 가벼운 봉지를 드는 일,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는 일, 이런 단순한 동작들이 어느 순간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잃는 것은 단지 근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정신까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질병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율성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잃는 순간 삶을 지탱해주던 품위와 자신감도 함께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도미노가 근육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직임을 줄이면 심장과 폐도 함께 약해집니다. 혈압은 오르고 혈당은 흔들립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병상에 누우면 다시 일어설 길은 거의 막혀버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병상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아침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두 다리가 떨립니다. 억지로 몇 걸음을 떼다가 결국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 짧은 순간 수십 년 이어온 자유로운 나날이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공원 산책도 자녀와 손주들을 찾아가는 길도 주방에 서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내 벽과 자기 몸속에 갇혀버린 듯한 답답함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보이지 않는 폭풍입니다. 근육을 잃고 균형을 잃고 자유를 잃는 것. 만약 방치한다면 그 폭풍은 예고 없이 아무런 연민도 없이 당신을 휩쓸어 갑니다. 하지만 모든 폭풍이 그렇듯 빠져나갈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길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녁마다 루이보스 차 한 잔으로 염증의 불꽃을 진정시키고 아침에 녹차 한 잔으로 몸과 근육을 깨워주며 아슈와간다 뿌리차 한 잔으로 내면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렇게 쌓여가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폭풍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물론 변화는 즉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몸이 하루아침에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약해진 것처럼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린다면
결국에는 노년의 폭풍을 막아낼 든든한 성벽이 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시작하느냐, 늦게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작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와 사례가 증명합니다. 노년에도 근육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멀리 걸을 수 있으며 예전보다 더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폭풍은 거세지만 그것은 결코 종신형 선고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힘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저 물을 주기를, 그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깨어남이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나는 여전히 강하고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는 결심에서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순을 지나면서 다가오는 근육 손실의 두려움에서 출발해 몸이 왜 약해지는지 이해하고 마침내 세 가지 차를 만나 힘을 되찾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는 루이보스, 근육 회복을 돕고 맑은 각성을 주는 이지시치지의 녹차, 그리고 근육 재생과 자신감을 되살려주는 고대의 뿌리 아슈와간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힘은 단 한 잔의 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은 꾸준함에서 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매일의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몸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두 발로 자유롭게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는 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일도 내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첫 잔의 차를 따르는 순간 시작됩니다. 몇 달 뒤의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다시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과 가벼움이 발걸음마다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바람이 머리카락을 세우칠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구나.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당신에게 남겨집니다. 내일 차를 우릴 때 그것을 단순히 손을 덮이는 음료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삶을 향한 첫걸음으로 삼으시겠습니까?